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 상장한 전진건설 로봇이 예측한 범위를 벗어나서 막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수급은 여전히 약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내일 동시 상장을 하게 되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과 K3i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벌써부터 듭니다. 상장의 체크포인트 차례대로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내시경용 파우더 지혈제를 개발한 회사고요. 공모가는 29,000원 한국투자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최초에 배정된 수량과 최종적으로 배정된 수량만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 사주 미달도 없고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보시면 노란색으로 음영을 쳐둔 부분, 기관 투자자의 청약 건수와 최종 배정된 건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배정 건수가 조금 낮아요. 요거를 보니까 최종적으로 배정받기를 포기한 기관들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전진건설 로봇은 우리 사주 미달이 엄청났는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1,300만 원 정도가 됐는데도 다 소화된 것을 보면요, 직원들이 회사에 걸고 있는 기대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가 미국에서 표준치료 등재를 위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요게 잘 돼서 점유율이 확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실적 퀀텀 점프가 가능할 텐데,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사주 미달이 없는 거 당연히 좋고요. 최종적으로 확약은 12.77%까지 늘어났습니다. 2.18%에서 많이 잘 잡아준 편이긴 하고요. 6개월 비중이 10.16%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12.77%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을 해보면 44.49%에서 43.34% 약간 감소하고요. 근데 여전히 엄청 많네요. 그리고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1,00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000억 원이 넘어가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74.70%로 가장 높아요. 요것도 사실 부정적인 팩터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전문 투자자, 1% 이상 주주, 기타 소액 주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벤처금융이나 1% 이상 주주, 기타 소액 주주 비중이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어요. 우선 회사의 유상증자 발행 내역부터 참고를 해서 보면 2015년에 투자 단가는 1,000원, 2016년은 1,666원, 2018년은 7,166원, 2019년은 15,000원, 2021년은 33,333원 요 정도거든요. 2021년을 제외하고 그 이전에 투자를 진행한 기존 주주의 단가는 공모가 29,000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엑시트하기를 벼르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34만 8,120주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행사 기간이 도래했고 행사 가격이 공모가보다 낮으면서 확약이 안 걸려있는 수량은 3만 주가 있습니다. 주식 총수의 0.37%에 해당하는 수준이라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조건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 확약은 12.77%,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43.34%로 여전히 많습니다. 게다가 기존 주주의 비중이 74.7%로 가장 높았어요. 유통 가능 금액은 약 1,007억 원, 너무 무겁고 시가총액은 약 2,322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공모주로서 수익을 내기에 조건이 좋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선은 최근에 상장일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여전히 상장일의 고점이 매우 낮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를 제외하면 더블을 기록한 게 언젠지 기억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그리고 아이빔 테크놀로지와 뱅크웨어 글로벌처럼 시초가가 너무 부진하게 출발을 해버리면 예상 외의 갭이 나타나긴 했지만, 전진건설 로봇처럼 시초가부터 예상한 범위 내에서 출발을 해버리면 고가까지의 갭은 또 얼마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 초반에 고점 찍고 흘러내리는 모양새. 자, 우선은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우리가 예상한 범위를 벗어나서 크게 더 오르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장일의 수급 자체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수급이 좀 꺾인 뒤에 유통 가능 금액이 1,000억 원대였던 종목을 한번 꼽아본다면 산일전기와 이노스페이스가 있거든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기술 특례 상장이고 미래 추정치를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했다는 점에 있어서 산일전기보다는 이노스페이스와 비슷한 조건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넥스트 바이오는 심지어 동시 상장이라서 수급 분산의 위험까지 안고 가야 된다. 그렇다면 상장일에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도 장 초반에 잠깐 수익 구간 나오고서 완전히 쭉 빼버렸잖아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도 수익 구간이 조금 장 초반에 나와준다고 하면 욕심내지 않고 자르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라고 내 맘대로 주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26년 추정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요. 저는 우선은 25년 추정순이익 할인 없이 그대로 써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모가 29,000원과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딱 그 정도. 그래서 기대치가 더 낮아지긴 하고요. 그나마 장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가격은 34,000원 보여지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동반되지는 않은 가격이긴 한데 34,000원이면 공모가보다 17% 높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이거 근처까지 가주려나 모르겠어요. 네, 우선 정리하면 유통 물량도 많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높은 데다가 유통가는 금액까지 큰 1,000억 원 넘어가는 나쁜 조건이다. 25년 추정순이익을 할인이 없이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본 주당 평가가액도 공모가와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 이게 심리적으로 공모가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노스페이스의 사례나 동시상장이라는 핸디캡을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기댈 것이라고 하면 요즘 바이오 쪽이 조금 좋잖아요. 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제약이나 바이오 쪽으로 엮일 수 있다는 부분, 요게 그나마 기댈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서 K3i 볼게요. 회사는 확장 현실 콘텐츠의 개발과 실행을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XR 미들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15,500원이고 하나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어요. 최종 배정 내역을 보시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과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이 다 소화되기는 했는데 청약 건수보다 최종적으로 배정된 기관의 건수는 확 줄어들었거든요. 포기한 기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최종적으로 확약은 5.32%,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전부 다 6개월 확약이 걸리기는 했고요. 자, 적용을 하면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36.31%가 되고요. 여전히 좀 많습니다. 그래도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421억 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보다는 훨씬 가벼운 거죠. 그리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중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가 50.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국내 기관 31.92%, 그 다음 일반 청약자 12.88% 순서입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만큼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야겠고요. 기존 주주는 모건대학교, 한국법인배제학당 등등의 1% 이상 주주와 기타 소액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투자 단가가 1,500원, 5,625원 이렇게 공모가 15,500원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근데 그나마 장외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들을 봤을 때 제가 검정색으로 선을 그어놓은 부분이 15,500원이거든요. 15,500원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소액 주주가 꽤 많다는 거, 요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주식 매수 선택권은 전부 다 의무 보유가 걸려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확약은 5.32%, 유통 가능 물량은 36.31%, 기존 주주의 비중 50.55%. 딱히 유통 물량의 조건이 좋진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21억 원, 시가총액은 1,160억 원으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에 비해서는 확실히 가볍긴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유통시총이 400억 원대였던 종목을 꼽아보면 오늘 상장한 전진건설 로봇과 PNS 미케닉스 이 정도가 있는데요. K3i는 전진건설 로봇에 비해서 실적은 불안정하고 유통 물량의 조건도 불리하고 단독 상장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 고점은 더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로봇 테마인 PNS 미케닉스조차 고가 기준으로 49%밖에 못 찍었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나마 K3i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하고 동일하게 25년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보면 공모가보다 약 63%, 꽤 높게 계산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장외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시세는 17,400원으로 공모가보다 겨우 12.26% 높은 수준이라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리하자면 유통 물량의 조건이 좋은 편은 아닌데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에 비해서는 비교 우위를 가지기는 한다. 특히나 기존 주주 중에서 장외에서 거래한 주주들은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대부분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25년 추정순이익 기준의 주당 평가가액은 공모가보다 약 63%나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되지만 장외 가격 17,400원이 심리적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동시상장의 또 리스크를 감안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유통 물량이나 사이즈 측면에서 K3i가 비교 우위를 갖기는 하고 그래서 K3i가 조금 더 올라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한 30%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회사 자체만 놓고 보자면 저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조금 더 매력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더 열려있다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또 정말 예상 밖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참 이래저래 어려운 날이 될 것 같은데 수익 구간을 주기만 한다면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실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요게 경쟁률이 워낙에 낮았어서 1%, 2%? 한 2% 정도만 수익 구간이 나오더라도 파킹 이자를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적당히 팔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내일 아침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은 편안히 쉬세요. 안녕.